안녕하세요. 헬리픽스맘입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헬리픽스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에 있고요. 오늘은 제가 헬리픽스의 생활비를 항목별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헬리픽스에서 렌트비, 한국에서는 월세 개념이겠죠. 렌트비가 아파트 위치랑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는 1,500불부터 해서 2,200불까지 예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운타운에서 거리가 좀 멀고 좀 낡았다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아파트를 구할 수는 있으세요. 그 다음 디파짓이라고 해가지고요, 보증금 개념이 있어요. 그 보증금은요, 아파트 렌트비의 한 달 렌트비의 반 정도를 오피스에 맡겨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디파짓은 1년 뒤에 아파트를 나가게 되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파트를 이용하면서 유틸리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파손하게 된다면 보상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보상비를 아마 오피스에서 디파짓에서 제하고 그 다음에 돌려줄 건데요. 렌트비 외에 수도세랑 난방비는 대부분 모든 아파트에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공과금이라고 해서 지불해야 되는 거는 인터넷과 전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세는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돈을 이체를 하면 되는데요. 아파트나 집의 상태에 따라서 전기세는 다를 수 있는데요. 2달에 60불에서 100불 정도고요. 인터넷 비용은 좀 한국보다 상당히 많이 비싼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75불에서 85불 매달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헬리픽스에는 큰 어학원 2군데가 있어요. CLS랑 ECAC인데요. 대부분의 한국에서 오신 어머님들이 2 어학원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시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수업료에서는 별 차이는 없고요. 교재비를 포함해서 1년에 10,000불에서 12,000불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수업을 하시다가 다른 반으로 바꾸신다거나 했을 때는요, 별도의 교재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다르게 헬리팩스는 교재비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교재비가 한 65불 정도? 저는 지금까지 교재비를 또 추가적으로 내서 수업을 들은 적은 없는데요. 욕심이 있으신 어머님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으셔서 다른 반으로 옮기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교재비는 한 65불 정도 납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학원에서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딱히 학용품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도구만 준비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기 때문에 학비,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교재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은 헬리팩스는 지하철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우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버 택시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의 콜택시 같은 건데요. 아이가 다쳤거나 병원에 가야 되는 일, 급하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말고는 우버 택시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본인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버스를 이용하시고요.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급할 때 우버 택시 사용하시고요. 버스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요. 성인은 2.5불 정도로 패스를 사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또 먼슬리 패스라고 해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어학원에 많이 다니시거나 다운타운에 가신 일이 많으신 분들은 먼슬리 패스를 사시면 더 저렴하게 버스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힐픽스에 와서 이제 차량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새 차보다 중고차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긴 도시는 아니고 약간의 그 아스팔트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도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새 차를 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짧으면 1년, 길어봤자 3년 이렇게 단기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운타운 근처에도 중고차 거래하는 그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구글 맵에서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직접 딜러들과 얘기를 하셔서 차 종가 이런 것들 가격대 보시고, 너무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 또 고쳐야 되는 수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대에 너무 오래되지 않는 차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중고차 거래가 좀 어려우시다면 한국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직접 이렇게 한국 분들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국에서 차를 뭐 고르지 않으셔도 직접 헬리팩스 오셔서 한국 커뮤니티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중고차 거래하는 이제 센터에 방문하셔서 차도 여러 번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헬리팩스 오신 어머님들이 주로 한 15,000에서 23,000불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좀 차를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형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15,000불,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2만 불 넘어야 살 수 있고요. 주차비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운은 아파트에 주차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외 같은 경우에는 70불, 실내는 한 140불 이상 정도 주차비를 내셔야 되고요. 클린트 파크나 베드포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렌트비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 아파트 알아보실 때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외 같은 경우에는 100불 미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100불 이상 정도 매달 렌트비와 함께 납부를 하셔야 돼요. 렌트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식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에는 가족 수에 따라서 너무나 그 갭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아들하고 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보다는 식비 비용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헬리팩스 오시는 분들은 자녀가 둘 혹은 셋인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면 식비로만 순순히 쓰는 비용은 한 달에 1,000불에서 많이 쓰신 분은 뭐 2,000불까지도 쓰신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 가족 수나 또 성별에 따라서 그 식비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줄이려고 하면은 많이 줄일 수 있고, 근데 여기는 고기가 많이 싸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먹지 못했던 비싸서 잘 먹지 못했던 그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편이고요. 제가 좀 팁이라면 드릴 수 있는 팁은 어학원에 다니면은 이제 어머님들한테 학생증을 발행해 주거든요. 그 학생증을 가지고 마트를 이용하시면 마트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특정 요일에 따라서 할인을 10%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일리지 적립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마트 이용하실 때 그 이용하시면은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외식 같은 경우에는 1인 그 음식 비용이 한 15불에서 한 20불 정도 되고요. 팁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15% 정도를 팁으로 주셔야만 돼요. 한국보다 외식 비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어서 대부분 어머님들이 집에서 다 많이 음식을 해 드세요. 그리고 코스트코나 큰 마트에 가면 간편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뭐 기분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인들을 만나거나 특별한 파티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서 많이 요리해서 드시는 편입니다. 기타 비용으로는요, 부수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는 이게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건 25불에서 한 55불 정도 매달 납부하시면 되고요. 여가 비용
한국과 다르게 헬리팩스는 이렇게 여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근처에 비치나 레이크, 공원은 당연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실 때 피크닉 도시락 정도 집에서 준비하고 그다음 캠핑 의자, 뭐 돗자리 같은 거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여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여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과후 수업으로 해가지고 렉센타 같은 거나 사설 운동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이 보내시는데요. 비용이 저렴하면 한 달에 50불, 아니면 뭐 2주에 100불, 비싸면 한 달에 300불 정도 이렇게. 근데 저렴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비싼 거 꼭 해야 되나? 근데 비싼 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렴한 렉센타 같은 거 뭐 50불, 뭐 이런 거 30불, 뭐 25불 저렴한 거 찾으려고 하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비싼 거 하지 않으셔도 아이들 운동하고 수영하고 예체능 하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헬리팩스 생활비 항목에 대해서 제가 나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헬리팩스가 한국보다 솔직히 말해서 생활비가 많이 저렴하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헬리팩스에 오게 되면 한국에서 그동안 많이 지출했던 사교육비 부분은 정말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주말에 일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아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헬리팩스는 그렇게 외식을 많이 하는 문화는 아니어가지고 집에서 아이들과 지인들과 요리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교육비나 외식비 이런 것들은 확실히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어떻게 줄이냐는 어머님들의 능력인 것 같거든요. 정말 알뜰하게 생활비 줄여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식비에 또 많은 비용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머님들이 직접 요리를 하시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많이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터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생활비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우선 사교육비에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한 부분에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